네, 안녕하세요. 류병주입니다. 지금부터 SKCT 오리엔테이션과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CT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험은 인적성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객관식 시험과 그 인적성 시험과의 차이를요,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SKCT의 그 시험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볼 시험은요, 인적성 시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거의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적성 시험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객관식 시험하고는요, 큰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모르고 시험장에 가시면은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인적성 시험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성 시험은 기업 입장에서는요, 효율적인 인재 채용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좀 입장이 달라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 게 기업의 입장이거든요. 왜? 대한민국은 어때요? 굉장히 서류 전형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기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으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는 신체 검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빼고요. 크게 세 단계 전형을 거쳐서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그룹 채용을 좀 많은 인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용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 중에 큰 회사 있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던가 아니면 애플 같은 데는요, 보통 이런 전형으로 사람을 뽑지 않고 거기는 순수하게 면접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0차 면접, 12차 면접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10차 면접, 12차 면접으로 사람을 뽑다 보면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채용하는데 드는 돈이 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를 통해서 사람을 거르면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 거의 모든 대기업에서는 뭘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적성 시험을 채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비용도 기업 입장에서는 적게 들어가는데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왜? 실제로 인적성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요,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판단력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인적성 시험은요, 판단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 인적성 시험 말고도 로스쿨 입학을 하기엔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험들을 보고 있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꽤 길어요. 근데 그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쭉 이 시험을 봐왔더니 실제로 인적성 시험과 비슷한 그런 필기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이 기업에 입사하나 공무원이 돼서요, 실제로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판단력이 뛰어나니까. 실제로 가장 높은 판단력을 요구하는 게 뭐죠? 법조인이죠. 그죠? 판사라든가 변호사, 검사 같은 사람은 가장 높은 판단력을 요구하는데 그런 사람을 뽑는 시험도 뭘 봐요? 이런 인적성 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리트라고요,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적성 시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처음에는요, 삼성 같은 그룹에서만 어떻게 돼요? 이 인적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요,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한 2010년 언저리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차근차근 인적성 시험을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인적성 시험을 보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인적성 시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시험이 그냥 그 면접 같은 걸 보기 위해서 그냥 참고자료 형식으로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하나의 전형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당락의 요소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험인데요. 여러분들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객관식 시험은요, 토익이라던가 뭐밖에 없어요? 수능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시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냐면요, 나는 다 맞춰야 된다. 나는 주어진 시간 내에 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를 못해요. 그 문제를 봤을 때. 근데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중요하지만 정답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간이거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문제를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풀 것인가를 정하는 그것도 스킬이거든요. 근데 그 연습이 여러분 전혀 안 돼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잖아요.
수능에서 어때요? 뭐 한 문제 틀리면 등급이 바뀌잖아요. 그럼 대학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한 문제 한 문제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요. 토익 같은 경우도 어때요? RC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적성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일단 인적성 시험에서는요, 수능하고 토익과 전혀 다른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요, 끝까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이런 인적성 시험 중에서요, SKCT는요, 또 다른 회사 인적성 시험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인적성 시험은 거의 모든 기업이 자기 기업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적성 시험이 10개다 그러면 그 스타일이 10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하는지를요,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SKCT 같은 경우는요, 크게 보면은요, 가장 큰 특징이에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수리 영역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수리 영역이라면은요, SKCT 같은 경우는 방정식 문제랑 자료 해석이 한꺼번에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의 인적성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방정식 영역이 다른 회사 문제랑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똑같은 방정식 문제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재라든가 수능에 받았던 수학 문제랑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좀 적응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 차이가 있는지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알 거고요. 뭐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SKCT의 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뭐 지원 분야별 직무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문과, 인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문제를 똑같이 봐요. 근데 SKCT 같은 경우는요, 5개 영역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경영, 생산, 건설, 연구, 소프트웨어 5개로 뭐 구분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영역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직무 영역은 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5개 영역마다 모두 다른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한 공통 문제가 한 10문제에서 한 5문제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 직무에 맞는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공에서 가장 기본적인 C언어나 뭐 아니면 자바 이런 거는요, 충분히 공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뭐 생산이나 건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전공을요, 물어보는 시험은 거의 SK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요,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학년 전공 아니면 3학년 1학기 전공 정도까지 해서 좀 전공 중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걸요, 좀 간단한 건 물어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 후기를 보면은요, 아니면 반응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직무 영역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전공이 맞는 문제인데요. 그게 어렵게 출제된 적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뭐 전공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전공에 해당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정도를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면은요, 충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요, SKCT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 중에서 거의 가장 어려운 시험 2개 중에 하나예요. 현대 HMAT랑요, SKCT가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 인적성을 통해서 만약에 시험을 준비했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 뭐예요? 삼성 GSAT를 여러분들이 표준으로 공부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실 텐데요. SKCT 같은 경우는요, 다른 회사 인적성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뭐 난이도 있는 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게 좀 고득점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요, 뭐 SK 인적성 시험의 구성인데요. SK 인적성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뭐 실행 역량이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인지 역량이고, 세 번째가 심층 역량인데요. 이거 2개는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이거는 인적성에서요, 이건 인성 영역이고요. 적성 영역이 이 인지 역량입니다. 그죠? 근데 뭐 인성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특별하게 여기는 공부를 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성으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로 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요, 이 인지 역량입니다. 인지 역량 같은 경우는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수리 영역, 언어 영역, 직무 영역, 역사 상식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좀 보시면은요, 뭐 20문항 30분, 20문항 20분, 20문항 25분, 10문항 5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요, 문항수랑요, 제한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은 보통 한 문제당요, 1분 이상의 시간을 지금요,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 인적성보다 약간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그죠? 부족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거의 다 못 풀 거예요. 왜? SKCT는 문제가 꽤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요, 2017년도 하반기에요. 그 30분 동안요, 많은 분들이 10문제 내외 정도 푸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밖에 못 풀었다 하시는 분이 꽤 많았는데, 그분들도 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마 이 문제를 만약에 실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 갔으면 멘붕이 올 거예요. 왜? 30분 동안 어떻게 10문제, 11문제밖에 못 풀었지 하면서 긴장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SKCT는요, 이 수리 영역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요. 그죠? 20문제에서 보통 진짜 많이 푸신 분들이 한 15문제 정도 풀었으면요, 거의 1등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난이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언어나 직무 영역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를 봤을 때, 언어 같은 경우는 SKCT가 그 지문이 좀 긴 편은 아니에요. 그 HMAT보다는 지문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문제 난이도는요,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직무 영역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요, 그 5개 영역으로 구분돼서 나오고요. 그죠?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요, 그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지금 지식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하면은요, 그 공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통되는 부분은요, 거의 언어 추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자료 해석이요,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요, 거의 언어 추리가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직무 영역에서 자기 전공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이라면은요, 그 언어 추리에 좀 힘을 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점수를 따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영역인데요. 역사 영역은 10문제인데 5분밖에 시간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문제를 읽고 바로 풀 정도로 딱 주어진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요, 201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그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뭐 대기업에 들어가냐 하면서 갑자기 급조돼서, 그죠? 여기에 추가된 영역이고요.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요, 삼성하고 SK 같은 경우만 뭘 집어넣은 거예요? 진짜 역사 문제를 집어넣고요.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역사 에세이 문제가 나왔고, 뭐 CJ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역사랑 섞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SK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거의 진짜 역사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 기업들을 보면은요, 지금 역사 문제의 비중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아예 상식을 빼가지고요, 역사가 사라졌고요. HMAT 같은 경우도 역사 에세이를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SK 같은 경우도 역사 에세이는 점점 그 비중이 줄 수도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뭐 이번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거 없앤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일주일 사이에 뭐 이 시험 보는 기간이 만약에 일주일 뒤에 시험 보는데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역사 영역 같은 경우는요, 과감히 포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 상식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한 3, 4문제는 맞히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생각을 해보지만은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역사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역사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변별력을 크게 높이진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역사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부분 점수가 높으면은요, 분명히 떨어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 영역은 좀 힘을 빼주시고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요, 어렵게 나오는 수리 영역에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이 영역 같은 경우는 향후 1년 안에 없어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다른 회사도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SK도 역사 영역은 아마 빠지는 방향으로 그죠?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시면은요, 그 인성 부분이 앞이랑 뒷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 시간이요.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요. 몇 시요? 12시 40분에 시험이 끝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시험 시간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은요, 컨닝 조심하셔야 돼요. 치팅. 어떤 얘기냐면은요, 뭐 옆 사람 거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간이 부정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이거 이 시간 지난 다음에, 그죠? 언어 시간에 뭘 푼다고요? 수리 영역 푼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뻔히 보여요. 그리고요, 시험 시간에는 전부 대부분요, 교육을 시키는데, 이때 들어가는 그 관리하는 분이 2명 정도 들어가는데, 한 명은요, 누구냐면은 작년에 이 시험 보신 여러분의 1년 선배고요. 한 명은 한 대리급이 한 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돌면서요, 뭐 컨닝이나 뭐 부정행위 사람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요, 여러분 체크를 해요. 그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체크가 당하면은요, 뭐 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이거는 떨어지거든요. 그죠? 이거는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번 붙으면은요, 이 교육을 받고 여러분도 그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요, 뭐예요? 교육장에 들어가실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실 거거든요. 이건 실제로 그런 거를 교육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어떻게 한다? 그 언어 영역 시간에는요, 언어 영역만 푸셔야 돼요. 그죠? 괜히 쓸데없는 짓 하면은요, 괜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을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9시 반에 시작해서요, 10시 40분에 끝나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 잠깐 있거든요. 브레이크 타임 20분 정도 있고요.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시간에도 이거 풀면 안 돼요. 그죠? 넘겨서 이거 푸셔도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이 꽤 길어요. 3시간 가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요, 모의고사 1개 정도를요, 딱 풀셋으로 모아가지고요, 한 번에 푸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시간에 맞춰서. 왜? 한 3시간 정도 풀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죠? 연속으로 이렇게 3시간 정도 되는 문제를요,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이 상당히 많은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은요, 여러분 정신이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이제 영역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지 역량인데요. 인지 역량이 뭐라고요? 적성 영역인데요. 잘 보시면요, 처음에 우리 검사 B, 검사 C, 검사 D, 검사 E 해가지고요, 총 4개의 영역을 볼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수리 영역인데요.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방정식과 자료 해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한 10문제 정도가 그 응용 계산이고요. 10문제 정도가 뭐예요? 자료 해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응용 계산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인데요. 다행인 건 뭐냐면요, 나오는 영역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뭐죠? 연립 2차 방정식이랑요, 추가로 확률하고 통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립 2차 방정식과 그리고 확률과 통계 요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으로요, 그 확대해서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학 특히 못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뭐 수학 못하니까 뭐 정석이랑 개념원리부터 쭉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수학을 못하시는 분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전장을 줄여야 돼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 위주로만요, 공부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요, 남들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요, 남들하고 격차를요,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또 SK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본 교재에 나오는 문제랑요, 난이도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잘 안 읽힌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죠? 수학 잘하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아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나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스타일의 문제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플러스 자료 해석인데요.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지고. 그죠? 구몬 수학 있죠? 선생님 오시면요, 똑같은 문제를 한 몇 번씩 반복해서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뭐예요? 이제 확대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인용 구몬 수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자료 해석은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뭐 세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리인데 그걸 실제적으로 막 그걸 풀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은요, 자료를 효율적으로 계산할까? 이거를 좀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도 언어 영역 풀 때 이런 걸 한 적 많을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보고요, 보기를 한번 보고, 또 문제를 또 보고, 또 보기 보고, 문제 보고, 또 보고. 그죠?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요, 시간은요, 하염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 해석도요, 문제를 가능하면은 한 번만 보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요, 보기를 보고 내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한 방에 딱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요, 아마 좀 시간이 줄 거고요. 강의에서는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 됐고요. 다음은 언어 영역인데요. 언어 영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신 영역이거든요. 실제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그 고3 때 봤던 수능이랑요 거의 스타일이 동일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충분하게 여러분의 기억만 되살리면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SKCT 같은 경우도요, 다른 영역은 좀 다른 회사 인적성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인적성 시험 풀이 방법과 동일하게 풀면 되고요. 그 일반적인 인적성 시험은요, 수능 시험이랑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난이도는요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세트 문제로 구성되지 않고 보통 한 문제에 한 문제당 한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 지문의 길이가요, 그 긴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0문제를 20분 동안 푸는 건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하면은요 거의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시간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유형을 보면은요, 뭐 장문 독해, 분단 순서 배열, 빈칸 채우기, 뭐 추론항이 되기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수능 시험 볼 때 많이 봤던 유형일 거고요. 뭐 특별하게 뭐 특이한 유형이 출제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보시면은요 충분하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좀 많이 풀어보시고요. 책에 주어진 문제만 여러분들이, 교재에 주어진 문제만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감각을요,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SKCT에서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뭐 SKCT는 뭐라고요? 뭐 M유형 경영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생산 부분이 있고요. 뭐 건설 부분이 있고, 연구개발이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5개 구분으로 나눠서 시험을 봐요. 근데 경영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 경영학 원론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학 원론 때 배웠던 미시경제, 거시경제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 앞부분에 나왔던 문제 있죠. 거기 그 수요 공급 원칙과 뭐예요? 그리고 가격 탄력성, 그리고 조세 무역, 아주 기본적인 그 앞부분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도요 경영학 복수 전공을 했는데 이때 언제 배운 게 나오냐면요, 진짜 여러분 2학년 아니면은 3학년 초 때 배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뒷부분까지요. 뭐 재무 이런 건 거의 안 나오고요. 거의 뭐다? 수요 공급, 그죠? 미시경제에서 제일 앞부분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요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은 생산인데요. 생산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산업공학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산업공학과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쪽 항상 뭐예요? 생산 쪽은요 좀 채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주로요 그 생산 쪽은요 품질 경영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품질 관리하는 기법이라든가 수요 예측 방법론 같은 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은요 되실 거고요. 생산 쪽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얇은 수준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인 원리 원칙만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설 부분인데요.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문제의 그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그냥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구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실제 전공은 각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좀 난이도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좀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좀 일반적인 수준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졌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교재에 보면은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지난 스타일로 만들어진 문제고요.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가 아마 최근 스타일에 맞춰서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요,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연구 개발인데요.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해요. 이거 한 중고등학교 수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요. 물리, 화학, 생물, 그 지구과학은 잘 안 나오고요. 그 물리, 화학, 생물 정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문제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수능 시간에 많이 봤던 거예요.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실험 데이터군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그죠? 실험 플러스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쪽에서도요, 특히 실험 쪽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공계 분들이라면은요, 이 문제 풀어보시면은요, 그 수능에서도 많이 봐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이질감이 별로 없을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서 자기 전공 분야 아니면 잘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 쪽 공부를 좀 많이 하시되, 공통과학 있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은요, 물리학생지를 다 같이 배웠을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좀 출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만 쭉 한번 훑어보시면은요, 이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소프트웨어 영역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요즘에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SK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직군을 좀 많이 뽑고 있는데요. 원래 소프트웨어 직군만 따로 시험을 보는 기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떤 거예요? 코딩 관련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부분만 따로 시험을 보다가 그게 확대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요, 소프트웨어 직군이 그냥 직무 영역에서 가장 큰 차별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코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죠? 근데 언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C, C++ 정도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언어보다는, 그죠? 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리즘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인 게 그 알고리즘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관련한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C++이랑요, 순서도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울대수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몇 문제 나오진 않았고요. 순서도와 기본적인 언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은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직무 영역을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각 유형별로 그 특징적인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그 전공 쪽의 지식이 좀 얇다고 해도요, 그죠? 그 공통적인 문제를 좀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은요, 좀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역사 영역인데요. 역사 영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고요. 문제 난이도도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 영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마세요. 역사 같은 경우를 제대로 공부하려면요, 꽤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요, 보통 단기간으로 지금 이걸 준비하실 거예요. 특히 취업 시즌에는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이력서를 쓰면요, 바로 뭐예요? 인적성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인적성 준비 끝나면은요, 바로 뭐예요? 면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그 상황에서 역사 공부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좀 남는다고 해도요, 술이나 직무 영역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요, 여러분요, 큰 손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뭘 먼저 공부하라고요? 술이나 직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역사 같은 경우는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것만 살짝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술이나 직무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은요, 기본적인 감만 익히는 거에 시간을 투자해야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요, 술이랑 직무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언어랑 역사는요, 좀 시간을 좀 줄이세요. 혹시 내가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삼국시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거의 문제 안 나와요. 근현대사 위주로 살짝만 공부를 해주세요.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그죠? 그럼 지금까지는 뭐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에, 그죠? SKCT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실행 역량과 심층 역량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실행 역량 같은 경우 뭐냐면요, 상황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성향을 직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상황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건데요. 뭐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한 5가지 보기 중에서 고르면 안 될 오답은 한두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만 피하는 연습만 하시고요. 오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심층 역량은 뭐냐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정직성이라든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요. 뭐 공부할 건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은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강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요. 뭐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이 봤던 토익하고요. 수능이랑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답만 맞춘 거에 좋아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문제를 풀고요. 얼마나 빨리 풀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략을 세우라는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문제 한 문제의 전략이 아니라 그 문제 한 과목마다요.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거든요. 왜? 여러분은요. 분명히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고요. 어려운 문제를 패스하는 전략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은요. 그 회사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인적성을 공부하셨다고 해도요. 그죠? SKCT만의 분명하게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요. 딱 정확한 시간에 풀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가능하면은요. 그 전날 정도에는요. 그 시간 맞춰서 9시 반에 시작이잖아요. 그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소개인데요.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이제 SKCT 강의를 들으실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저희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죠? 수리와 이제 언어와 직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SKCT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어느 부분이요? 수리가요. 그래서 수리는요, 좀 가능하면은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수리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자료 해석 계산 노하우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자료 해석 노하우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셔도요, 분명히 남들보다 확실한 비교 우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 좀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응용 계산과 뭐예요? 자료 해석을요, 가능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 노하우를 배우고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요, 배우면은요, 시험장에서 상당한 시간 단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뭐 강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식의 유형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간단하게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유는 언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충분하게 그죠? 학습을 한 내용이고요. 그거를 짧은 시간에 공부한다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죠? 뭐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언어 실력이 커지진 않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 능력을 그죠? 시험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는 뭐죠?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우려면요. 꽤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감각만 살리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요. 분명히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컴팩트하게 일단 그 관련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직무 같은 경우는요. 직무 같은 경우는 공통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디라 그랬죠? 언어 추리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언어 추리는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직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문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뭐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성검사는요, 좀 긴장을 많이 하세요.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어떤 식의 자세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강의만 들으시면은요, 뭐 SK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준비가 될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뭐예요? 이 문제를 다 마스터해가지고 그냥 만점 받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요소만 몇 개만 잡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요,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좀 열심히 좀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